부동산 브리핑입니다. 도시 정비 사업을 통해 공급됐거나 향후 사업을 앞둔 아파트 단지들이 부동산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정비 사업을 통해 공급된 분양 단지가 양호한 실적을 기록한 가운데 기존 주택의 매매 시장에서도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강세입니다. 인천 검단 신도시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분양가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기준 4억 9천만 원대부터 5억 8천만 원대로 주변 입주단지의 동일 면적 대비 1억 원가량 저렴한 수준입니다. 수도권 빌라 보증금은 감소하고 월세는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5월 시행된 주택도시 보증공사 전세 보증 요건 강화와 전세 사기 우려로 월세 계약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가족, 돈, 여러 가지 요소들이 머릿속에 떠오르는데요.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이 모든 것들은 시간이 있어야 지킬 수 있고 또 얻을 수도 있는 것들입니다. 재테크에서도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남들보다 최근 1년이라도 아니면 몇 개월이라도 빠르게 그 정보를 얻는다면 조금 더 성공으로 가는 길이 빨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소중한 그 시간 낭비하지 않고 빠르게 성공 가도로 접근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그 시간 단축시켜 드릴 테니까요. 매일 오후 1시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부동산 전문가들의 도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 활짝 열고 시작할게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1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은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비가 조금 내리고 하루 사이에 정말 날씨가 급격하게 쌀쌀해졌습니다. 요즘 독감이 또 유행이라고 하던데 독감 외에 정신적인 건강은 잘 지키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은 저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전문가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차동백 부동산경제연구소 차동백 대표이사 나오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추석들 잘 보내셨어요? 한 20년 동안 부동산 시장에 몸담으면서 부동산 투자와 관련해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첫 번째가 그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흐름을 내가 따라가지 못하면은 그 흐름을 한번 딱 놓치면은 그 다음에 흐름을 잡을 때까지는 뭐 최소 10년? 뭐 이 정도 이상의 시간이 다 그냥 허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의 1번은 저는 흐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이제 그 흐름에 맞는 물건이에요. 흐름에 맞는 물건. 그것이 부동산 투자의 2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번이 저는 지역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추석 지났고 앞으로 지금 대한민국의 어떤 자료를 보면은 전 세계가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는데 한국의 60대가 다른 나라 선진국의 60대보다 훨씬 더 가난한 걸로 나옵니다. 그 대다수의 자산 규모는 오히려 더 부자예요. 다른 나라 선진국보다도. 그러나 집에 얽매여 있는, 집에 묶여 있는 돈을 제하고 나면은 순가처분 소득, 내가 쓸 수 있는 그런 돈으로 계산을 하다 보면은 자산 규모가 선진국 중에서도 거의 그 밑에 수준에 있다. 그러니까 가난한 노인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러면은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차피 누구나 다 노인, 고령화 됩니다. 누구나 다 늙죠. 그때 내가 가난한 노인이 아닌 부자 노인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결국에는 우리가 이런 투자를 잘 하는 방법 이외에는 어떤 방법도 없다. 물론 젊었을 때는 내가 사업을 해서 돈을 벌 수도 있고 또 직장생활 열심히 해서 또 그걸 할 수도 있지만 은퇴하고 나면은 수입이 없지 않습니까? 없는 상태에서 내 자산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할 때는
이런 그 투자, 부동산 투자가 어쩌면은 필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제 방송을 잘 보시고 여러분의 어떤 우리 시청자분들의 어떤 성향에 맞고 안 맞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드리는 말씀을 새겨 들으시고 이 부동산 시장을 잘 바라보는, 그리고 부족한 면이 있으면 세미나에 와서 또 직접 들으시면서 세미나도 경청을 해서 여러분들이 부동산 투자를 해가는데 이제는 실수하면 안 됩니다. 실패했어도 안 되죠. 그런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은퇴 이후의 재테크까지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동산 고민들 저희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1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도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좀 긴 시간 할애해서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차동백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에도 역시 2차례 진행될 텐데요. 어떤 내용으로 함께 하실 수 있는지 대표님 자세하게 소개 부탁드려요. 네, 이제 올해도 2023년도도 이제 한 2달, 많아야 3달밖에 남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는 추석 이후에, 추석이 이제 지났잖아요. 추석 이후에 우리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꼭 체크를 해야 되겠죠. 체크를 해서 지금부터 시작해서 연말까지 또 연초의 흐름, 여기에는 세계 경제의 흐름도 있겠고 또 부동산 시장, 기타 세제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이 흐름을 꼭 한번 체크를 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지금 현재 어디든 2000년대 들어오면서 우리 그 서울은 재개발 재건축 같은 정비사업 시대로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타운 35개가 정해지고 그게 2000년 들어오면서죠. 그래서 지금은 이것도 역시 정비사업이죠. 재개발, 모아주택 이런 것을 하지 않고는 서울 안에서는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으니까요. 이런 투자에 대해서 최근에도 상담을 해보면은 너무 무모하게 투자를 했는 케이스가 너무 많습니다. 아, 여기 이거 사면 돈 된다 하더라. 이거 가자. 여기가 지역이 좋지 않느냐. 그거하고 다릅니다. 이거는 사업입니다. 모아주택 재개발은 사업입니다.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내가 동참을 할 거냐 안 할 거냐를 결정하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알고서 투자를 해야 되니 가장 기본적인 거, 머릿속에 담고서 해야 될 거, 그런 것들 중심으로 세미나가 이루어지고, 세미나는 제가 방송이 오늘 목요일이니까 세미나는 금요일 날, 토요일 날, 평일 날은 금요일 내일이죠. 그리고 주말, 토요일 날은 주말 오실 분들 이렇게 금요일, 토요일 날 1시에 이루어집니다. 꼭 사전 이렇게 전화를 주시고 그렇게 예약을 하셔서 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실패와 또 실수는 조금 피해서 성공에 좀 빠르게 갈 수 있는 길 전문가와 함께 하는 거겠죠. 저희 무료 상담 전화로 문의 주시면 세미나 참여 방법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릴 테니까요.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시간 통해서도 다양하게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드릴 텐데요. 오늘도 바로 시청자 여러분 전화 연결해서 말씀 나눠볼게요. 첫 번째 시청자분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가지고 계세요? 저는 인천에 사는데요. 네, 네, 서울에 있는 아파트 2곳을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2가지를 대표님한테 여쭤보려고요. 네, 서울로 이사를 좀 고민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요, 투자용으로요. 투자 목적으로 거주하는 좀 달리 새롭게 보신다라는 말씀이신데 어떤 아파트를 좀 보셨을까요? 예, 강서구의 가양 6단지하고요. 네. 대방동의 우성 1차요. 그럼 전세 끼고 좀 투자를 해놓겠다라는 마음이신 거예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도 조금은 차이가 있는데 강서 가양 6단지 아파트 그리고 대봉동의 신대방 우성 1차 아파트 말씀 주신 것 같아요. 이 2개의 아파트 중에 투자했을 때 가치가 더 높아질 수 있는 아파트가 어디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방송 좀 보세요. 네, 가끔 봐요. 그래도 시간이 이렇게 볼 시간이 있나 봐요. 녹화해 놓은 거 보기도 하고요. 그건 잘 하시는 거예요. 네. 녹화나 뭐 이런 그 뭡니까 유튜브나 이런 방송 했는 거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올리거든요. 네네. 그런 걸 꼭 사후에라도 볼 필요가 있어요. 네. 지금 보신 데가 일단은 가양 6단지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우성이거든요. 네.
우성 1, 2차 같이 있는데 1차 보셨어요? 2차 보셨어요? 1차요. 1차로 보셨군요. 네. 자, 우성 1차하고 가양 6차. 이 특징이 뭐냐면은 첫째, 공통되는 특징이 얘는 재건축 아파트예요. 네. 재건축 아파트인데 원래 재건축이라고 하는 거는 재건축이나 재개발은 어떤 의미냐면 사업이에요. 사업. 네. 예를 들어서 우리 시청자분님이 단독주택을 가지고 있어. 네. 자, 이 단독주택을 부수고 돈을 들여서 지으면은 훨씬 더 비용을 들어가는 것보다 단독주택 집값이 10억인데 부수고 짓는데 10억이 들어갔다. 그런데 그렇게 해놓으면 내가 토탈 이제 20억이 들어가는 건데 30억이 될 수 있다. 그럼 부수고 짓는 게 좋겠죠. 네. 그러면 개인 사업을 그걸 개발 사업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개인은 개발 사업 하는 게 유리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은 그렇게 개발 사업을 하자. 여기는 개발 사업을 하자. 사업이 좋은지 나쁜지는 일단 놔두고 개발 사업을 하자 하고 뭉쳐 있는 지역이 바로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거예요. 그게. 그런데 결국에는 거기에 소유자들이 한다는 거예요. 맞죠? 네. 예, 소유자들이 하는데 문제는 이 재건축을 하거나 하는 거 아까처럼 개발 사업을 하자 이거는 내가 돈을 들여 하더라도 돈이 더 많이 남겠다 하는 예상되는 그림이 나오면은 서로 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그거를 한번 계획을 짜봤는데 야, 이게 돈이 별로 남을 것 같지가 않아. 그러면 별로 하고 싶은 어떤 생각이 별로 없겠죠. 네. 이해 가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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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첫째, 아, 이거는 돈이 되는 아파트에 하고 짜봤더니 사업 계획을 짰더니 야, 이거는 무조건 개발하는 게 좋겠네 하는 아파트가 있고 또 하나는 짜봤더니 야, 이거 해도 돈이 안 될 것 같은데 하는 아파트가 있어요. 그러면은 첫 번째 아파트는 서로 하려고 하니까 또 구입하려는 사람도 서로 구입하려고 하겠죠. 왜? 돈이 되니까. 맞죠?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많이. 그럼 두 번째는 똑같이 재건축을 해야 될 시기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해봐야 돈이 별로 안 돼. 그러면 별로 안 올라가겠죠. 네. 네. 그러면 결국에는 첫 번째 공통되는 분야는 재건축인데 가양 6단 우성 1차 예는 지금 뭐 그 30년 훌쩍 지났고요. 가양 6단지도 이제 30년이 됐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우성 1차나 가양 6단지가 재건축을 했었을 때 사업성이 아주 좋으냐 아니냐 이게 이제 1번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방금 말씀드린. 이거는 분석을 이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일반인들은 분석을 잘 못하잖아요. 네. 잘 못하는데 그 역으로 어떻게 보면 되냐면은 이 아파트가 가격이 싸냐 비싸냐를 보면 돼요. 이건 역으로 무슨 얘기냐면 가격이 엄청 싸다 그러면은 나는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이 봤었을 때 아, 이건 사업성이 없다고 보는 거는 그러니까 서로 안 사는 거예요. 안 사니까 가격이 싸겠죠. 네. 그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일반인들은. 자, 그러면은 자, 가양 6단지 몇 평 보셨어요? 26평. 몇 평이가 뭐가 뭐 단일 평수잖아요. 그렇죠? 27평이가 그렇죠? 네. 네. 얘가 얼마 정도까지 보셨어요? 8억 5천 간대요. 8억 5천요. 네. 8억 5천이면 이거는 호가예요, 호가. 제가 봤을 때는 이거보다 더 낮아요. 더 낮게 보셔야 되고 그렇다 치고 자, 우성은 몇 평 보셨어요? 25평이요. 25평. 네. 얼마까지 보셨어요? 8억 5천에서 9억이요. 이것도 8억 5천에서 9억. 네. 이것도 약간 높게 보기는 받는 것 같은데 네. 뭐 거의 한 8억 5천 정도. 네. 자, 그러면 봤었을 때 25평, 27평이 8억대다. 자, 이거는 서울 안에서는 가격이 이게 비싸다고 할 수가 없죠. 그죠? 네. 정말 어떻게 보면 저렴하다고 보이는 거죠. 그렇게 보면 우리 시청자 입장에서는 이런 사업성을 잘 모르더라도 야, 가격이 이 정도 같으면은 야, 이건 뭐 전세 끼고 사면은 매덕이면 살 수 있는 그런 수준이라면 사람들은 쉽게 접근할 수가 있겠고
접근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이렇게 된다면 결국에는 여기에 사업성이 별로 없구나. 이렇게 인식을 할 수 있어야 돼. 역으로. 네.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다시 이렇게 설명을 하겠죠. 얘는 기본적으로 용적률이라는 게 있는데 용적률이 200%가 좀 안 돼요. 네. 얘는 200%가 좀 넘어요. 조금 차이예요. 조금 차이. 얘가 약간의 차이는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잘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거의 200%에서 왔다 갔다. 그 이야기는 재건축을 하더라도 높은 그러니까 많은 세대수가 더 늘어나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기부 체납을 하고 용적률을 더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맞죠? 받으면 아파트는 이 성량값이 되겠죠? 네네. 그러면서 기부 체납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걸 다 감안해 보면은 사업성은 별로다라는 거예요. 이게 별로다. 자, 여기 이제 첫 번째 하나 나온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는 입지를 보자는 거죠. 입지. 입지를 봤더니 얘는 한강 조망이에요. 그런데 이 지역 자체가 한강 조망이고 9호선이라는 그런 장점 이외에는 어떤 기반 시설이라든가 학군이라든가 뭐 특별히 아주 내세울 만한 게 별로 없어요. 그 자체가. 그렇죠? 네네. 그럼 여기는 또 뭐냐면은 이거는 지금 비역세권이에요. 역하고도 거리가 멀어요. 그냥 내륙에 어떻게 보면은 그냥 있는 아파트예요. 이게 앞에 있는 한림병원인가 뭐 병원 하나 있고. 그러니까 둘 다 그렇게 이 지역 좋다. 여기 들어가서 살고 싶다. 이런 느낌을 주질 않죠. 근데 이제 요거는 또 어떤 게 있냐면은 디지털 시흥에서 디지털 단지를 거쳐서 여기 있는 아파트 앞쪽으로 해서 신풍역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이게 신안산선이에요. 신안산선이 이게 또 들어오는 게 돼 있단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여기는 없던 지하철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없는 상태인데 앞으로 생기는 거. 이거는 이미 생겨져 있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봤더니 뭐 어느 한쪽이 탁 이렇게 손을 들어주기가 상당히 애매한 그런 상황이에요. 네. 상황 자체가. 네네. 그래서 제가 판단했었을 때는 입지로 보면은 비슷비슷한데 네. 세대 수를 보면 어느 쪽이 훨씬 많아요? 우성 쪽이 좀 클걸요? 네네네. 제가 알고 있기는 그렇습니다만 잘 모르겠어요. 조금 세대수 많고 다양한 이쪽으로 조금 더 비교 우위랄까요? 그가 더 낫냐 하면 뭐 특별히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좀 더 나아 보이는 거는 우성 1차다라고 그냥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제 생각. 제 생각. 네네. 입지는 50보 100보예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네. 자, 우리가 또 하나 알아볼까? 과연 그러면은 얘든 서울 시내에 있는 어떤 아파트든 많이 올라갔다가 떨어졌는데 떨어졌다가 지금 반등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최고점까지 반등은 절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저는 최고점까지 반등 못 한다고 누누이 얘기해 오고 있는 사람이고요. 네네. 그리고 올 하반기로서 거의 반등은 마무리가 될 거라고 저는 얘기를 해오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가격은 반등했는 가격은 21년도 최고점 대비 어느 정도까지 따라왔느냐? 약 한 85% 정도까지 따라왔다는 거예요. 85% 또는 83%. 그러니까 결국엔 최고점 대비 15%에서 한 17% 정도 떨어져 있는 수준까지 따라왔다는 거예요.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은 서울시 안에 있는 아파트들 중에서도 반등에 대한 힘이 1번, 2번, 3번, 4번으로 나누어서 보면 거의 한 3번 정도 수준이라는 거예요. 힘 자체가. 그럼 지역적인 힘도 그만큼 약하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 어떤 반등 지역에 대한 힘도 같이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겠고 마지막으로는 자 과연 하나 궁금한 게 제일 그거예요. 가격이 굉장히 높이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반등을 했는데 이걸 투자를 하려는 거는 우리 시청자분님 이 반등이 다시 21년도 고점을 넘어서서 올라간다 라고 가정을 했었을 때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게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 이거죠. 그게 궁금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저는 반등이 이제 거의 끝점까지 거의 왔다라고 보는데 그리고 다시 조정 국면으로 갈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나처럼 생각하면 투자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시청자면 투자를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럼 올라간다라고 본다는 거잖아요. 네. 왜 그렇게 보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실래요? 네. 여보세요? 네. 아니 그 나름대로 올라갈 거라고 보니까 투자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네. 크게 모르겠고 이제 이게 재건축이 되었을 때 네. 이제 서울뿐이 이제 개발할 곳이 없잖아요. 네. 우리 저기 공급해줘야 되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러려면 이제 새 아파트가 들어오는 건데 네. 이제 제가 한강변이고 해서 저는 이제 멋있게 져놓으면 엄청나게 괜찮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아, 그러시군요. 네. 단지 재건축을 할 때 됐으니 네네. 언젠가는 서울은 재건축하지 않으면 공급이 안 되니 네네. 재건축을 하는 것 중에서 내 돈으로 미리 사놓으면은 가격이 좀 흔들리더라도 결국엔 안 좋겠느냐 이런 말씀이네요. 네네 맞아요. 그런데 그 말씀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가격이 올라갈 때 떨어질 때 말이에요. 네. 그 올라갈 때는 재건축이고 신축이고 뭐가 할 것 없이 다 올라가요. 그럼 떨어질 때는요. 재건축이고 신축은 뭐 할 것 없이 다 떨어져요. 그럼 우리는 투자인데 그거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뭐냐면 이미 재건축을 다 한 먼 미래 얘기예요. 이게 얘가 이제 시작을 할까 말까 하고 있는데 얘가 10년 걸릴지 20년 걸릴지 모르는 일이에요. 그렇죠? 한남 뉴타운 같은 엄마 아파트 봐보세요. 잠실 주공도 한번 봐보세요. 그거 재건축 얘기 나오고 지금 몇 년이에요? 20년, 30년이에요. 거짓말 좀 보태면 어마어마하게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10년 안에 될 거라는 생각 자체는 하시면 안 돼요. 예. 그러면 결국에는 되더라도 가격이 조정되었다가 간다는 뜻이고 두 번째는 그러면 서울 시내에 엄청나게 많은 아파트가 있는데 이 아파트만 재건축할 거냐 이거죠. 이 아파트만 입지가 좋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제가 제일 우려하는 거는 가격이 제 생각처럼 가다가 떨어져 버리면 그럼 이건 내 자산을 까먹는 거예요. 까먹으면서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서 재건축을 하더라도 가격이 떨어지고 돈을 더 많이 추가로 내야 되거든요. 이거는 재건축을 해도. 네네. 가만히 있다고 돈 되는 건 내가 돈을 내야 돼요. 그럼 그 돈까지 내고 가더라도 더 올라갈 수 있다는 확신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저는 항상 세미나에 오면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두고 질문도 받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이러한 아파트는 좋아요. 충분히 옳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뭐하고 그 방향은 잘 잡았다고는 하지만 흐름 자체에서 자칫하면은 최근에 제가 이렇게 상담했는 걸 이렇게 보면은 저 같은 경우는 2019년, 19년도 그때부터 아파트가 위험하니 사지 말아라 이런 쪽으로 제가 많이 설명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때 구입하신 분들이 저한테 세미나에 오신 분들이 계세요. 아, 참 세미나 와도 내가 드릴 말씀이 없는 거예요. 왜? 비쌀 때 샀으니까 가격이 하나도 안 오르거나 더 까먹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하는데 이미 엎질러진 물이잖아. 그렇죠? 네. 그래서 돈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내가 갖고 있는 걸 뭘 살까도 중요한데 내가 갖고 있는 걸 지켜내는 거는 그보다 더 중요해요. 항상. 그래서 최종적인 결론은 지금은 좀 기다렸으면 좋겠다. 네. 적어도 글쎄요. 1년 이상, 6개월 이상 좀
이 연수를 얼마만큼 기다려 이거 이전에 요 반등이 계속해서 종전 가격을 치고 올라가느냐 다시 꺾이느냐 하는 요거는 불과 한 6개월 안쪽이면 거의 승부가 나요. 네. 최소한 그거라도 좀 지켜봤으면 좋겠다. 네. 예, 보고 나서 다시 한번 투자에 대해서 고려를 해봐라. 어떤 월세 나오는 거나 이런 형태의 투자 같으면은 저는 뭐 하루라도 빨리 해라라고 권하는데 서울에 있는 아파트 이러한 투자는 저는 좀 이렇게 권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요. 더군다나 들어가서 거주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네. 네. 예, 이 정도 설명을 드리고 또 부족한 건 세미나에 한번 오셔서 얘기 나눠보시죠. 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두 아파트의 투자 요소들 하나하나 분석을 해드렸지만 또 자체적으로 이 투자는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해 봐야 한다 조언도 함께 드렸으니까 잘 고민해 보시고 현명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다음 전화 또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이야기 나눌까요? 저는 지금 방배동 네. 대우 효령 아파트를 지금 갖고 있는데 네, 지금 내년 6월 달이면 2년이거든요. 제가 갖고 있는데 네. 진짜 가격이 너무 많이 떨어지고 또 지금 전세를 주고 있는 상황인데 아, 네. 역전세도 사실은 살짝 급등이 되고요. 네. 그래서 이걸 갖고 있어야 될지 아니면 아. 손해를 좀 보고서라도 팔고 네. 뭐 또 그 돈에 맞는 걸 갈아타야 될지 그게 네.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그럼 지금은 보유하신 지 1년이 조금 넘으신 거네요. 그렇죠. 예. 네, 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좀 가격이 떨어져서 네. 걱정이 크신 것 같아요. 거기다 지금 네. 임대를 주고 계신 상황이니까 걱정이 네. 더 되실 텐데 말씀 주신 이 방배동의 대우 효령 아파트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따져보도록 할게요. 대표님과 네.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잘 보고 안녕하세요. 있습니다. 이거 언제 구입하셨어요? 22년 6월요. 22년 6월요? 예, 예. 6월 달에 구입하셨네요. 22년 6월이면 가격이 꺾였었을 때 아니요. 지금 최고점에 지금 샀습니다. 그럼 21년도에 최고점 찍고 어떤 아파트들은 거래가 없으면은 네. 최고점이 이때까지도 유지되는 시점이에요. 네. 네, 그런 건데 이때 구입을 하셨고 네. 자, 제가 이 방송 보고 계시죠? 예, 예. 네, 제가 그림을 하나 그릴게요. 네. 이게 1980년대, 얘가 85년이라고 생각하세요. 예, 예. 여기가 90년이에요. 예. 그리고 이게 서울의 아파트 그림이에요. 예. 그리고 여기가 96년이에요. 96년, 97년. 예. IMF 왔죠? 예, 예. 여기가 2000년이에요. 예. 2001년으로 할게요. 2001년. 90년 가격과 2001년 가격이 거의 같아요. 예, 예. 자, 그러면은 요때부터 회복을 조금씩 하는데 요때부터 가격이 올라가요. 쫙. 예. 그리고 여기 07년도에 되고요. 예. 그리고 다시 내려와요. 14년. 예. 다시 올라가요. 아이고, 그림을 잘못 그렸네. 21년. 그리고 2년 아니지. 1년 10개월, 2년 9개월 조정을 받았어요. 예. 예. 제가 여기 서울에 있는 아파트 그래프예요. 예. 자,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첫째. 종전에 90년대도 조정 한 받았죠. 예. 1년 10개월 만에 반등을 했냐 이거예요. 음. 무려 10년 걸렸죠. 예. 여기 되고 2007년에도 14년까지 떨어졌죠. 예, 예. 그러면은 여기서 떨어지는 구간 요때도 7년도에서 8년도, 9년도에 가서 예. 다시 종전 2007년도 가격을 올라갔냐 이거예요. 아.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이거는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예, 예. 흐름이라고 하는 거는 내 혼자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예. 전체 투자자들의 마음이 결정을 하는 거야. 예. 전체 투자자들 마음이 야 이거 사자 이러면은 가격은 그때부터는 올라가는 거예요. 예. 이렇게 내려오는 과정에서도 거래는 이루어져요. 예. 근데 이 내려오는 과정에서 구입을 하는 사람은 이때도 내려오잖아요.
예. 이때 구입을 하는 사람은 딱 두 종류예요. 하나는 이때 올라갈 때 예. 나는 소외가 된 거야. 그러니까 올라갈 때 못 올라간 게 가슴에 한이 맺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받고 싶어. 예. 조금 떨어졌으니까 이제 또 그때처럼 또 올라가 버리면 나 못 사니까 지금이라도 사야 된다 하는 불안감과 보상 심리가 같이 가지고 있어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야 그동안 못 샀는데 그나마 요 좀 떨어져서 나는 그래도 뭐 떨어지면 완전 내 집 마련하는데 뭐 어차피 들어가 살 건데 요 정도 같으면 뭐 사자 그냥 이런 내 집 마련 이 네. 두 가지를 가슴에 지니고 있는 사람들만 구입하는 지점이 바로 요 지점이에요. 하락 지점. 예. 요 지점이에요. 예. 그러면 역으로 얘기하면은 여윳돈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가 집이 있는데 그래 이제 조금 떨어져서 이렇게 한 채 더 사자. 강남에 있으신 분들 부자들은 그래 한 채 더 사자. 두 채 더 사자. 그리고 지금 구입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아무도 안 해요. 아. 아무도 안 하거든요. 그분들은 이미 너무 비싸지고 있다 지금. 너무 비싸지고 있다. 지금 팔아야 돼. 제 이야기 듣고도 팔았는 사람이 엄청 많거든요. 그게 언제 팔았냐? 2020년, 19년, 20년도에. 예. 팔고 나면 올라가잖아요. 예. 올라가더라도 그때 팔아야 그 다음에 내려올 때 금방 내려와 버리거든요. 예. 나는 못 파는 거거든. 저도 개인적으로 집이 두 채 있다가 2020년도에 위례신도시 아파트 팔았단 말이에요. 예. 가격은 올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음. 그런데 왜 파느냐? 올라가고 나면 그 다음에는 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럼 나는 묶이는 거야. 무조건 1가구 2주택으로. 예. 꼼짝마는. 그러니까 빠져나와야 되는, 적게 덜 먹고 빠져나와야 되는 시점이 여기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가 매도거든요. 항상. 그러면은 매수는 언제냐면은 바닥 가기 전에 여기가 매수거든요. 예. 바닥 지나버리면 내가 마음대로 고르지를 못하니까. 자, 그러면 여기가 지금 1년 10개월 정도 9개월 동안 어쨌든 내렸다가 올랐다 조정을 받았는데 예. 이 지점이 매수 지점으로 맞냐 이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매수 지점이라면 지금이 거의 바닥에 가까이 왔다라고 봐야 매수 지점이에요. 그러면 이게 거의 바닥이라면은 과연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우리 그 국민들이 또는 지금 40대, 50대가 살 수 있을까? 강남에 있는 아파트 전부 25억, 30억이라는데 그걸 쉽게 구입을 할 수 있냐 이거예요. 네. 제가 봤을 때는 구입할 수가 없어요. 예. 지금 60대나 부동산을 자꾸 아파트 보는 사람들이 전부 60대거든요. 예. 그리고 50대 후반이나 60대 이분들은 자기가 돈을 벌어 저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돈을 벌어서 15억, 20억짜리 집을 산 게 아니에요. 전부 4억, 5억짜리 집을 샀어 또는 그 전에 돈 들여갖고 샀어 그냥 살고 있었는 거예요. 예. 거기에서 한 15년, 20년 살다 보니 얘가 15억이 된 거야. 예.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벌어서 산 게 아니라니까요. 예. 근데 지금 30대, 40대는 우리가 갖고 있는 집을 살려면은 자기가 돈을 15억, 20억 벌어야 살 수가 있어요. 예.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개념 자체가. 예. 그러면 결국에는 이런 그래프가 지금까지 왔는데 이런 그래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살 거냐래 얘기예요. 안 맞죠, 그죠? 예. 그럼 결국에는 지금은 타이밍을 놓쳤지만은 구입은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 여기 있는 방배동에 있는 효령이죠. 예. 자 이 아파트고 저 아파트고 고점에서 샀다면서요. 예. 그럼 이 고점 여기 2007년도 있잖아요. 07년도. 예. 07년도 고점을 가기 위해서는 만약 이때 잘못 사놓으면은 떨어졌다가 여기 가서 이 고점 부근에 가까이 갔거든요. 예. 그러면 역으로 얘기하면 여기도 충분히 세월 지나서 갈 수도 있지 않느냐. 갈 수도 있겠죠. 예. 근데 전제 조건은 우리 경제가 그때처럼 살아 있어야 되고 인구가 줄지 않아야 돼요.
예. 근데 인구가 줄기 시작했잖아요. 예. 그럼 앞으로 15년, 20년 뒤에 과연 이 인구가 부동산에 영향을 안 미칠 거냐 이거지. 누가 장담해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그냥 묻어놔.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죠. 예. 만약에 묻어놨다가 그것이 돌덩어리가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내 돈이고 뭐고 다 날리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옛날에는 경제가 발전하고 인구가 늘어났잖아요. 예. 그러니까 구입할 사람은 계속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제는 인구가 줄기 시작을 했잖아요. 예. 지금 태어나고 있는 아기들이 1년에 26만, 27만 안쪽이에요. 예. 한 동기가, 같은 나이가. 예. 그런데 지금 60대는 1년에 동기가 몇 명이냐면은 130만에서 140만 명이에요. 예. 그럼 130, 140만 명씩 죽고 앞으로는 태어나는 거 20만이 태어나는 거예요. 26만. 그 방법이 없잖아요. 그 이상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그죠? 예. 세월이 가면 인구 준다는 거는 이거는 무조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예. 어떤 방법이 없어요. 이미 태어난 인구를 어떻게 조절을 해요? 그렇죠? 예. 그럼 그런 상황인데 이 아파트를 저는 그런 거예요. 이제는 아파트를 장기적으로 목적으로 던져놔. 이건 안 맞다는 거예요. 예. 흐름을 봐야 된다는 거지. 짧게 2, 3년씩 끊어서 자꾸 보면서 짧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길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만약에 떨어졌다. 장기적으로 봤다. 안 됐다. 그러면은 완전히 답이 안 나와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첫째, 흐름상으로 봤었을 때 구입 자체를 잘못했다. 구입 자체를 잘못하면 이건 방법이 없다.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얘기했지만 저는 아파트를 볼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흐름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이 흐름이에요. 흐름을 잘못 이해를 한 것 같다. 예. 그런데 그 가격이 빠졌죠. 근데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거는 더 빠져도 괜찮으냐? 그러면 갖고 가는 거고. 더 빠지면 안 된다 하면 지금 가격에서도 털어야 되는 거고. 더 올라갈 걸 생각하지 말고 항상 투자는 위험을 먼저 생각하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예. 수익을 너무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머릿속에서 투자하면서 요거 사두면 어떻게 되고 뭐 잘 되는 쪽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저는 절대로 그렇게 설명을 안 해요. 내한테 오는 고객들은 항상 안 좋은 쪽도 같이 설명을 하거든요. 예. 최악의 경우에는 이럴 수도 있습니다. 설명을 반드시 최악의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걸 꼭 베이스로 깔고 그다음 가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더군다나 여기에 지금 전세를 주고 있다고요? 네, 전세를. 그러면 전세에 대한 부담도 이것도 빚이잖아, 빚. 예. 따지고 보면은요. 예. 전세가 만약에 더 많이 조정됐다. 그럼 이거는 돈 다 내줘야 되잖아요, 또. 예, 그 상황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그런 리스크가 있다면은 지금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도 이걸 팔아야죠. 이걸. 이거는 우리 그 시청자분님 갖고 계신가요? 아들 겁니다, 사실은. 아들 건가요? 아들이 연세가 어떻게 돼요? 올해 41. 40요? 예. 그러면은 이 젊은 나이에는 아직 돈이 많은 게 아니잖아요. 예. 돈이 많은 거 아닌데 시큰 버려서 여기다 가격 내려가 보면 다 까먹어 버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스톱 시켜야 돼요. 가격이 올라가는 한이 있더라도 스톱 시켜서 일단 정리부터 해놔야 돼요. 무조건. 예. 정리부터 그러게 내 주머니에 돈이 빠져나갈 구멍을 다 털어 막아놔야 된다는 거예요. 예. 막아놓고 그다음 단계에서 살펴봐야 돼요. 그래놓고 그다음에 구입하는 거는 예. 아니 흐름 자체가 이런 흐름인데 어디 가서 뭘 사더라도 예. 그 흐름에서는 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같이 가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은 사야 될 시기 아니잖아요. 그럼 기다려야죠. 네. 충분히 기다려도 된다. 지금은 어느 지역에 살까가 아니라 무조건 기다려라. 네. 저도 개인적으로 내년 정도 되면 저도 이제 1가구 2주택 참 그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고 신축 주택에 들어간 지 1년이 됐거든요. 예. 내년 8월 되면 제가 2년이 되는데 2년 되면 적어도 가격이 좀 많이 떨어져 있겠죠. 네. 매도할 생각이에요.
지금 생각이에요. 그럼 매도하면 그다음 어디 가서 살 거냐? 저는 전세 살 생각이에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굳이 아파트를 살 생각이 없어, 오늘 현재로서는. 그렇기 그럼 더 때문에 기다려도 된다는 말씀이시다. 그렇죠. 돈을 벌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예. 그 지켜내는 거는 정말 그 어렵게 번 돈을 지켜낸다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의 인생에 돈에 대한 성공을 하느냐 못 하느냐, 돈을 늘리는 것만 성공이 아니에요. 까먹지 않는 것도 그건 엄청난 성공이에요. 네. 네? 그렇게 이해를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가 네. 그렇다고 하면 대단히 어떤 미래 가치가 있다든가 네. 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세대수도 작고. 네. 그래서 지금은 개인적으로 여러 요인들이 있는데 흐름상으로 보더라도 얘는 잘못 구입을 했고 매도를 했으면 좋겠다. 네. 둘째는 매도 후에는 뭘 사는 거는 좀 자중했으면 좋겠다. 네. 그래도 좀 미련이 남으면은 차라리 제 세미나에 와서 왜요 하고 구체적으로 좀 물어라. 그럼 제가 길게 설명을 해줄 테니까. 네.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매수 시기가 조금 아쉽다라는 말씀 전해드렸으니까 아드님과 잘 상의하셔서 또 현명한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샵 3989번으로 문자 주신 사연 하나 간략하게 살펴보고 지나갈게요. 뒷번호 5312번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방화동 일대에 모아타운 예정지에 주택을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걸 매도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가지고 계신 건데 지금 좀 가격이 올랐을 때 파는 게 어떨지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네. 모아타운이 이쪽 언저리로 해서 형성을 동네마다 다 있죠. 동네마다 다 있습니다. 모아타운이 이렇게 형성이 돼 있는데 문제는 이 모아타운 안에서도 뭐 1구역, 2구역 뭐 있을 거예요. 3구역, 4구역, 5구역, 6구역 이런 식으로 있다면 첫째, 각 구역별로 사업성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첫 번째 중요한 거는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이 있는 그 입지, 요 구역, 그 구역이 사업성이 있나 없나. 얘가 1번이에요, 1번. 있나 없나를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 있다. 그러면 일단은 진행만 하면 좋겠죠. 그다음 두 번째 체크는 됐다. 그러면은 여기가 모아타운으로 주민들이 동의가 정말 적극적이냐 아니냐. 최근에 제 사무실이 논현역 쪽에 있는데 반포동이에요. 반포동에 모아타운은 바람 불어서 뭐 빌라가 8억이니 9억이니 10억이니 뭐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저한테 상담도 왔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사지 말라고 했어요. 이거 사면 안 된다고, 절대 안 된다고 바람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그 단독주택 주민들이 모아타운 결사반대하고 딱 지금 싹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정비 사업은 이런 진행 여부가 아주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이 두 가지를 보고서 이 문제를 결정해야 돼요. 이 문제를. 자, 여기 모아타운이 있는데 이걸 가져갈까요 말까요. 이 두 가지를 다 보고도 오케이 되면 가져가시고 그게 아니면은 좀 곤란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살펴보셔야 할 두 가지 요건 일러드렸으니까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무료 상담 전화로 늘 열어두고 여러분의 고민 상담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요. 차동배 대표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고요.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다시 한번 안내 부탁드릴게요. 예, 세미나는 매주 금요일, 토요일 합니다. 내일 그리고 모레 두 번 하는 거죠, 일주일에. 이분 바로 제가 방송을 오늘 목요일부터 하는 방송은 오늘부터 시작해서 내일 당장 금요일 날은 여러분들 오시기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 주 오시면 되겠고요. 토요일 날 세미나는 계속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토요일 세미나 꼭 참고를 하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꼭 금요일, 토요일은 세미나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주간에 있었던 우리가 꼭 봐야 되는 내용들을 볼게요. 있었던 거시 금융시장을 보면은 전체 세계를 보면 이 지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아시아 경제, 우리가 있는 아시아 경제가 50년 만에 가장 어렵다고 합니다. 가장 어렵다. 지금
세계은행에서 내년 동아시아 성장률을 4.5%, 중국도 4.4%를 봤어요. 그 정도로 낮게 전 세계 수요가 둔화되고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 지원법에 대한 영향을 미쳤다. 근데 이게 한번 미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먹고 사는 경제가 잘 활성화되어 있지 않으면은 부동산 투자가 뭐가 할 것 없이 다 위축이 됩니다. 일본 보십시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경제가 무너지고 위축이 인구가 이렇게 되면서 위축이 되니까 돈이 없어서 아파트 가격이 안 오르는 게 아니에요. 도쿄에 있는 아파트가 서울에 있는 아파트의 거의 뭐 절반 가격 수준 가까이밖에 안 되는데요. 꼭 이거는 수요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미국이 45일 임시 예산안을 극적으로 통과를 시켰지만 이거는 공화당하고 민주당 간에 과연 이 예산안이 정상으로 갈 수 있을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셧다운이라고 그러죠. 업무가 마비가 되는 거야. 미 행정부, 미 정부의 업무가 마비가 되는 거야. 지금 정부에서는 우크라이나 지원을 좀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반대편에 있는 그 공화당에서는 일체 다 삭감, 끄급. 지금 트럼프가 굉장히 위험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었을 때는 그 사람이 대통령 할 때 모습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보고 야, 니도 네가 알아서 살아. 니도 네가 알아서 살아. 내가 왜 니한테 도와줘야 돼? 이렇게 나오면 전 세계가 정말 골치 아픈 거죠. 미국이. 그런 식으로 되면은 앞으로 어떻게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 한국 기업 부채가 GDP 전체 경제의 124%랍니다. 외환위기 때보다 더 높다. 외환위기 때는 114%인가 그랬어요. 3년째 한계 기업이 15%다. 뭐냐? 내가 돈을 벌어도 그 벌어놓는 이자 가지고 이자를 못 내는 기업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업들은 계속 부채가 늘어나면서 파산의 길로 가고 있는 거죠. 15%나 된답니다. 법인 파산이 올해 들어서 작년에 비해서 58% 증가했대. 굉장히 위험하죠. 저도 법인을 운영하고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좀비 기업들이 거의 900여 개. 왜? 이자도 못 내는 기업들이요. 이런 상황인데 모든 국민들이 아파트 사자 그렇게 불붙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상황을 다 이해를 하고 세계를 이해하면은 그렇게 쉽게 못 본다는 거예요. 연준 고금리, 얘는 고금리입니다. 고금리가 장기화되고 이러한 것을 표방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 경제 복병 만나고 환율 채권 급등하고 거기다가 유가 올라가고 오늘 보니까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지금 3.6%인가 다시 올랐더군요. 굉장히 우리도 금리 글쎄요 어쩌면 올릴 수도 있어요. 지금 이게 금리가 쉽게 떨어진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떨어지는 거는 천천히 완만하게 4, 5년 이상 걸린다라고 보셔야 돼요. 늘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계속 어렵다는 거예요. 한국의 공급 물량 부족하고 주택담보금리 7% 30대 연끌은 늘었고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강보합 시장으로 거의 상승 한계점 가까이까지 온 게 아니냐. 거의 한계점이 다가온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항상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지 고민되실 텐데요. 그런 분들 위해서 도움의 자리 마련하고 있습니다. 대표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인데요. 대표님 자세하게 좀 안내 부탁드릴게요. 네, 아까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바로 세미나 추석 이후에 우리 부동산이 어떻게 갈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길게 10년 뒤에 이렇게 가면 안 돼요. 4, 5년 뒤, 3, 4년 뒤 이렇게 짧게 보셔야 돼요. 이거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되고 우리가 늘 관심이 있는 재개발 모아 투자 여기에 대해서 꼭 한번 체크하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일과 모레 2차례 진행되는 무료 세미나입니다. 저희 방송 이후에도 전화 열어둘 테니까요. 편하게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참여 방법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교차가 커졌는데요. 추워진 날씨 감기 유의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알찬 소식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